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예외 처리입니다. 에러와 예외는 다릅니다. 에러는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프로그램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중간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중간에 발생되는 오류는 프로그램 오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런 점을 예상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이런 기술이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러와 예외의 차이를 구분하겠습니다. 에러는 문법의 오류가 발생하여 컴파일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컴파일이 되지 않으니 실행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태를 에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러는 문법적인 오류, 그리고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이 되지 않으니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에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외는 문법 오류는 아닙니다. 문법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코드를 실행할 때 실행할 수 없는 상태를 예외라고 하고 입섹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파일은 가능하나 문법적인 오류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명령문을 실행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한 것을 예외라고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오동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이 부분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시다 보면, 작성하시다 보면 예외를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외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 코드를 분석하시면 배열이죠. 네, 배열을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럼 배열을 선언했을 때 배열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고요. 변수는 a입니다. a가 int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참조 변수입니다. 현재 배열의 길이는 5입니다. 5. 길이는 5. 그럼 총 5개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는 뜻이고, 배열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용이 int이기 때문에 초기 값은 다 0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초기 값은 모두 다 0이 아니라 자료용에 따라서 그 자료용이 가지는 초기 값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은 null이죠. 그리고 int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이 0이 됩니다. 무조건 초기 값이 0이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int 이 선언문은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 보겠습니다. 콘솔에 출력해라. a, 여기는 5는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인덱스. 자, a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a라는 배열은 길이는 5, 길이는 5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0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5는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A란 배열의 인덱스가 5번인 밸류 값, 밸류. 자, 이렇게 표시하면 밸류를 의미하고 있죠.
자, 이렇게 A 배열 변수의 5번 인덱스의 밸류 값을 출력을 하는 바로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보시면 5번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바로 컴퓨터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5번 인덱스는 없어서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예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스레드가 입섹션을 발생했는데 이 스레드라는 거, 요거는 그냥 실행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인 스레드,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코드를 실행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입섹션의 내용입니다. 요거 보시면 array index out of bound 입섹션. 네, 바로 배열의 범위가 벗어났다라는 입섹션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5라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외입니다. 여기까지는 컴퓨터를 코드를 작성할 때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다가 보면 첫 번째 줄은 정상 동작되는데 두 번째 줄에서 바로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실행을 할 수가 없어, 처리를 할 수 없어 라는 의미로 바로 입섹션을 발생을 합니다. 개발자는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는 그냥 진짜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런 코드는 개발자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실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코드는 제가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코드인데 이렇게 인덱스 값을 잘못 적는 것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예상하지 못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 좀 인간의 실수로 인한 어떤 이런 예외는 절대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제. 자, 이번에는 선언문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를 보면 A 나누기 B, A를 뭘로 나누죠? B로 나눕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의 값이 0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0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바로 수학적인 오류를 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외의 종류를 보면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했습니다. by 0,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현재 실행하다 보니까 b 값이 0이다. 그런데 그 0으로 나누기 연산을 하는데 바로 이때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열의 범위가 벗어나는 바로 그런 예외이고, 두 번째는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0으로 나누려고 하는 바로 그런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여기 정정할게요. A는 5,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난 에러가 아니라 예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예제이고, 아랫부분은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0으로 나누려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이 코드를 보시면
현재 int a는 10 정상입니다. 얘는 정상이고요. 얘도 정상이고,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예외를 발생하고 다음 라인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콘솔에는 다음 라인이 찍히지 않고 컴퓨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다면,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다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샘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는 바로 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b의 값이 0일 경우, b의 값이 0일 경우, b의 값이 0일 경우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으면 되겠죠. b의 값이 0이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b의 값이 0이라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 b의 값이 0이라면 이거는 반복문, if문, 조건문과 반복문 중에 b의 값이 0이라면 반복문이 더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 조건문이 더 잘 어울릴까요? 근데 이것은 조건문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코드를 처리하면 됩니다. 8번째 라인을 삭제하고 if b가 같지 않다가 더 낫겠네요. 다시 b가 같지 않다, 뭐랑 0이랑 같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가 들어오면 되겠죠. 시스템 out print ln 하고 a 나누기 b 연산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코드는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b가 0일 경우 절대 이 연산을 이 명령문에 있는 이 연산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코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아주 괜찮은 코드가 되죠. 코드가 동작할 때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코드가 되겠죠. 바로 저희가 공부했던 조건문 요 한 줄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바에서는 예외를 처리하는 별도의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인데, 자바에서는 through라는 키워드로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정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try, catch, finally 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try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catch나 finally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외를 떠넘기는 것과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JVM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인 메소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KKK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을 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자,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KKK 메소드가 이렇게 있겠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try 치고 직접 예외가 발생했을 때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직접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를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나 예외를 해결해줘 라고 호출한 메소드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메인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떠넘길 때 누구한테 넘겨줄까요? 그렇죠. 메인을 호출한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외를 떠넘길 때 throws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뭐냐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넘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JVM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메인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다음 메인 메소드가 KKK란 메소드를 호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여기 코드 어딘가에서 이렇게 입섹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입섹션이 발생했을 때 이 코드를 직접 여기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try catch finally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try catch finally로 직접 해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좀 나를 호출한 메소드가 그 예외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가 바로 이 throws입니다. 그럼 만약에 KKK가 예외를 떠넘긴다면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자신을 호출한 메소드 메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메인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면 이 예외를 try catch 구문으로 직접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떠넘겨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메인에서 예외를 떠넘겼다면 누구한테 넘기는 걸까요? 네, 바로 JVM에게 넘깁니다. 그럼 JVM에서는 얘가 최종 시작점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집정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catch finally 구문인데, try 구문은 예외를 처리할 때 필수적인 구문이고, catch랑 finally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try랑 finally는 자주 세트로 사용을 합니다. 얘랑 얘랑은.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블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구문은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을 블록으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try 구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블록 안에 여러 개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 세 번째 코드. 이 코드 중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try 블록 코드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이 try 구문 안에 try 블록에 코드가 세 줄이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한다면 더 이상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드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습니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캐치문으로 이동한다. 현재 제가 캐치문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캐치문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코드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라이 블록이 단독일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던 캐치문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트라이 구문만 있다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캐치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트라이 문을 종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블록이 단독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코드만 실행하지 않고 트라이 구문을 빠져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트라이 구문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코드를 포함한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만약에 예외를 발생한다 그러면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구문을 종료시킵니다. 그런데 캐치가 있는 경우에는 트라이 구문을 종료시키고 캐치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캐치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블록이다. 이때 처리할 예외를 명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외가 발생하면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는 블록이다.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됐어요. 근데 트라이 구문만 있다면 그냥 빠져나와요.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종료만 할게. 그 예외에 대해서 어떤 처리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캐치 구문은 그 예외가 발생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예외였는지 그 예외에 따라서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처리할 예외를 명시한다 라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여기서는 캐치문을 제가 여기서는 캐치문을 하나만 사용하였는데 캐치문을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치문 뒤에다가는 예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가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를 명시를 하고, 여기다가 arithmetic 0으로 나누었을 때 예외를 명시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 코드에서 배열의 범위가 벗어난다 라고 한다면 캐치문 중에서 명시된 예외가 있는 것과 일치하는 캐치문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많이 쓰이는 부분이 트라이랑 파이널리입니다. 자, 이 파이널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를 해 놓을게요. 트라이랑 파이널리. 자, 파이널리는 트라이 구문이 종료될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캐치문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냥 트라이 구문이 종료될 때 실행되는 구문이다. 즉 예외가 발생하던 발생하지 않던 파이널리 구문은 실행이 됩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트라이 구문이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캐치문의 동작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파이널리 구문이 있다면 예외 여기를 실행 중이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파이널리 구문을 수행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자, 이번에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럼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어디를 실행하죠? 그렇죠. 해당되는 캐치문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실행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실행하죠. 캐치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파이널리 구문을 블록을 실행하고 파이널리를 실행하고 종료가 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과 집정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 근데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은 스로우즈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스로우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바 언어로 코드를 짜는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try, catch, finally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보면 메인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메인 클래스의 메소드를 보면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메소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작 메소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throws-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예외를 떠넘겼죠. 네, 떠넘기는 거 할 때 예외를 떠넘겼다 이렇게 끝내게 되면은 나중에 코드 짤 때 정확한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외를 떠넘길 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누구에게 떠넘길 것인가.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현재 자신을 호출한 메소드에게 호출한 곳으로 이렇게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메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 코드를 보면 객체를 하나 만들었네요. 얘도 생성자 콜이지만 생성자는 리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빼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다음 코드를 보게 되면 현재 EX 테스트로 호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콜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흐름을 잘 보시면 JVM부터 시작을 해서 코드를 실행하고 다시 콜이 일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총 3줄의 코드가 있는데 딱 봐도 여기서 if 섹션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났기 때문에 array index of outbound if 섹션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try catch 구문으로 직접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예외를 떠넘기면 되는데 현재 이 코드에서는 떠넘기는 방법을 선택했죠. 자, 떠넘긴다. 이때 떠넘긴다 라는 문장에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는 호출한 메소드에게. 자, 그럼 누구한테 떠넘길까요? 바로 얘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이 메인 메소드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근데 메인 메소드도 얘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도 누구한테 다시 떠넘겼습니까? 얘를 호출한 메인 메소드를 호출한 JVM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은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떠넘긴다.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자주 보시게 되는 방법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블록을 볼게요. try 블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catch 블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catch 구문인 예외를 처리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catch문은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처리하는 부분, 두 번째는 수학적인 0으로 나눴을 때 수학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처리도, 다시 말해서 이 if 섹션은 위에 거 두 개를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캐치 구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예외를 선택해서 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캐치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if 섹션이 제일 큰 범위,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작은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실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코드는 아닙니다. 네, 일단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파이널리가 있습니다. 파이널리.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try 구문 여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if 섹션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O가 입섹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O는 현재 어레이의 그 배열의 인덱스를 벗어나는 바로 그런 입섹션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고 더 이상 코드를 실행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캐치 구문이 3개인데 여기서 발생한 if 섹션은 array index out of bounds if 섹션이기 때문에 여기는 캐치 구문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현재 예외의 상태를 출력하는 바로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콘솔에 출력을 하고 캐치문이 끝났으면 파이널리로 넘어가서 파이널리에 적혀 있는 해당되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트라이 구문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자주 보게 되는 기술입니다.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루틴을 돌리는지 이해하시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러와 예외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예외의 대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장도 수고하셨습니다.